사과거든요. 앞전에 한번 꽃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전물 중에서 가장 흔하게 그릴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사과 형태 잡는 법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사과는 기본 도형 중에서 구하고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복사를 조금 크게 뽑아 왔는데 이렇게 크게 그릴 건 아니고요. 한 반 정도 사이즈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사과 기본 형태는 도형 중에서 구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 모양 보면 지금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고 보면 꼭지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본 형태를 볼 때는 큰 덩어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은 덩어리를 보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수평으로 지금 여기 꼭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지도 가로로 있으니까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한번 잡아 볼게요. 그래서 구를 우선 사과 모양을, 그리고 사과가 자연물이라서 꼭 사진에서 보여지는 거랑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틀리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으니까 형태 잡으면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물이니까 공장에서 찍은 거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형태는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가 있고요.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3등분은 아닌데 여기 보면 꼭지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지 시작하는 부분을 제가 대충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수평으로 해서 이제 꼭지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꼭지도 보면 안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조금 얇고요. 바깥으로 나올수록 조금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죠. 그래서 요거 특징만 조금 관찰하시고 들어가시면 채색하실 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렇게 두께 표현을 해주시고요. 요 정도면 지금 형태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 형태 보시고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 그림자가 있죠. 물체하고요 가까이 있는 쪽이 진하고요. 여기 보면 진하죠. 그리고 물체하고 조금 멀리 뒤로 갈수록 조금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특징은 똑같아요. 저희가 길을 가다가도 보면 조명이 빛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 발밑이 진하게 나오고 멀리 갈수록 퍼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사과도 물체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진하고요. 멀리 갈수록 조금 연해지니까 그림자 특징은 그 정도 만 조금 알고 계셔도 다른 쪽에서 다 응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특징은 그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도 위치를 사과가 구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누워있는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형태 이제 요 정도 잡았으면 이제 색을 골라야 되는데 색을 제가 우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필요한 색을 좀 많이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앞쪽에 보면 그린 계열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린이라고 해서 막 초록빛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노란색이 첨가된 그린인데 초록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린을 사과에서 쓰게 되면 그 조화처럼 만들어진 인위적인 사과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초록 계열은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봐서도 지금 초록 계열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요거 약간 노란색 섞여져 있는 그린 색깔을 쓰시고요. 보면 여기 사과도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밤색 계열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밤색 계열이랑 해서 우선 여기 색깔 많이 골라놨고요. 그리고 요 사과도 보면 흐름이 있거든요.
얘가 지금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모아져 있고요.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방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색을 칠할 때도 여기 이 사과 자체는 방향감을 좀 살려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곡선 느낌으로 조금 가주시면 훨씬 채색하실 때 채색하고 나서도 그렇고 할 때도 그렇고 쉽고요. 그리고 더 입체감도 살릴 수 있거든요. 사과 이 모양에서 보면 지금 나하고 제일 가까이 지금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쪽이요. 요거는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고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살려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색을 조금 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색은 연필 잡을 때요, 눕혀서 칠하게 되면 조금 더 거칠게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잡은 것처럼 조금 세워서 칠하게 되면 곱게 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연필 하실 때는 눕혀서 하시는 것보단 세워서 곱게, 그리고 선을 길게 쓰시지 마시고요. 짧게 쓰시는 게 최대한 빈 공간 없이 촘촘하게 색감 곱게 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필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은 길게 쓰시지 마시고 짧게 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이쪽에 안쪽 부분부터 제가 조금씩 색감을 칠해서 얹어 나갈게요. 이렇게 제가 방향감 조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리고 제가 우선은 맨 처음에는 조금 색감 진하게 안 들어가고요. 조금 연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이제 색감 톤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연필은 지금 세워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감 조금 살려볼게요. 이렇게 얹어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꼭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조금 진한 올리브 그린 계열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꼭지 부분의 그림자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자로. 그래서 이거는 방향을 밑에 쪽으로 넣어줄게요. 우선 이렇게 해서 안쪽에 나오는 색감을 우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붉은 계열이요. 붉은 계열 보면 지금 이쪽이 조금 강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 흐름을 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넣어 볼 거예요. 색을. 그리고 색연필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조금 마음 조금 가라앉히고 조금 찬찬히 색을 조금 얹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향감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필 방향을요, 조금 곡선 느낌으로 쓸 거예요. 직선이 아니라. 직선, 여기서 지금 사과는 직선 느낌이 하나도 없죠. 다 이렇게 곡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곡선을 살려서 색을 계속 이렇게 얹어서 칠해 나갈 거예요. 제가 쓰는 선 방향만 조금씩 봐주세요. 이렇게 곡선으로 둥글둥글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손에 힘은 빼고요. 지금 손목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힘을 주지 않았어요. 힘을 안 주고 이쪽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손목에 힘을 줘서 색을 칠하게 되면 여기서 강한 선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깨기 때문에 조금 그림이 입체감이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에 힘은 빼고 손목만 힘만 빼고 손목만 왔다 갔다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여기 외곽선이요. 이 외곽선을 진하게 해서 쓰게 되면 이게 그림이 입체가 아니라 평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곽선은 항상 연하게요. 만약 강약을 줘서 좀 포인트를 줄 수는 있지만 이 외곽선은 항상 연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색연필 뿐만이 아니라 연필로 뭐 드로잉을 하던 아니면 연필로 뭐 명암을 넣던 항상 중요하거든요. 이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선은 항상 연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진하게 쓰시면 안 돼요. 형태를 잡기 위해서 외곽선을 주더라도 연하게요. 진하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색깔을 기본적으로 얹고 있지만 이거 지금 얹는 색이 마무리되는 색이 아니라요. 이 위에 또 더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다른 색을 또 얹어서 나타내기 때문에 곱게 해서 최대한 빈틈없이 연하게 넣어주세요. 제가 지금 쓰는 방향만 조금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연하게 전체적으로 깔아두고요. 거기에서 이제 진한 부분은 진하게 들어갈 거고 또 색깔 변화 있는 부분은 또 변화를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쪽이 지금 빛을 받아서 조금 밝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색감을 다 깔아버리면 여기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남겨두고 이제 색을 올릴 거예요. 보시면 특별히 막 진하게 튀는 선들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곱게, 최대한 곱게.
그리고 단번에 진하게 나타내려고 진하게 쓰게 되면 그 위에 색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다른 색을 얻는다고 치면 그 색이 먹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색깔하고도 서로 잘 조화되게 하려면 강하게 쓰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연하게 곱게 칠해서 서로 먹을 수 있게 색감이 그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물 보면은 꽃도 그렇고요. 과일이나 야채도 그렇고 보면은 좀 방향감이 조금 다 있어요. 무늬가 있어서 자연물은 그 방향감 조금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항상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외곽선 진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자연물은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감 살리는 거 최대한 곱게 쓰고 선을 진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 기본적인 거는 항상 꼭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방향을 제가 이제 좀 살릴게요. 제가 지금 짧은 선으로 색깔을 칠하고 있는데 요게 서로 연결되게끔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강하게 사용하지 않고요. 서로 연결되게끔 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제가 강한 선 나오게 강하게 쓰면 이게 연결이 서로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밝은 부분이 요 정도에서 올 거니까 제가 우선 대충 위치를 잡고 빈 공간을 좀 이제 둘게요.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조급하게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림은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공을 들여서 하는가에 따라서도 완성도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거든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외곽선은 지금 진하게 안 들어가고요. 그냥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연하게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선 쓰는 거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지금 방향감을 잡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채화 색연필이기 때문에 하시다가 이제 물칠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꼭 수채화 색연필이라고 해서 꼭 물칠을 중간에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선을 거칠게 써서 그 거친 면을 메꾸기 위해서 물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맨 처음부터요. 곱게 사용을 하게 되면 물칠 안 해도 완성도에서 떨어지진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우선 조금 처음 하실 때 습관을 조금 곱게 쓰시는 걸로 이렇게 좀 들이시면 이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빈틈을 조금 남겨둘게요. 근데 이 빈틈을 조금 밝은 부분을 남겨둔다 해서 얘를 그냥 완벽하게 하얗게 남겨두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연한 색깔 조금 얹어가면서 이 틈을 또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이요. 다가 아니라 이 물체가 있으면, 물건이 있으면 주변의 색하고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색이 있나 그것도 조금 유심히 보시면 그림 할 때 조금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어떤 사람이 잘 그리냐고 하자고 하면 뭐 약간 뭐 태어날 때 뭐 소질이 있어야지 잘 그리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림 잘 그리는 거는요 관찰 잘하는 사람이 잘 그리거든요. 뭐 소질이 있어야 잘 그리는 건 아니고 소질이 있으면 뭐 편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관찰을 잘 하시고 비교를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실력도 눈에 보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느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소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관찰하는 것도 조금 기르시면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 밝은 부분을 요거를 한 요 정도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도 색감을 이제 조금씩 얹어갈 거예요. 근데 요거 위치도 제가 대충 잡아 놓고요. 여기에서 이제 색깔 변화를 주면서 이제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나눌 거거든요.
제가 위에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썼고요. 이제 여기 중간은 거의 이제 수평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제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제 반대로.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이게끔 그렇게 쓰면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은 이제 수평 방향으로 가볼게요. 수평 방향이라고도 하고 누워있는 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가로선을. 그리고 세로선은 이제 수직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쉽게 얘기할 때는 이제 서 있는 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평으로 가는데 요 밑으로 갈수록 이제 약간 이렇게 처지게끔 선을 이제 쓸 거예요. 제가 지금 색감을 기본 바탕색을 연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여기 보면 노란 계열이 조금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약간 주황 계열도 들어가 있고요. 보면은 약간 노란색이라고 해도 약간 연두에 가까운 노랑도 있고요. 주황에 가까운 노랑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색보다 무수히 많은 색이 있기 때문에 색연필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다양한 색을 조금 쓰시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색깔 변화 주실 수 있거든요. 단조롭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많은 색깔이 더 들어가 있을 때 그렇다고 색을 많이 쓰라고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계열 색깔을 조금 많이 쓰시게 되면 그림이 훨씬 풍부하고 볼거리가 많아지거든요. 이제 방향을 밑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서 쓰고 있어요. 모아서 이렇게 나갈게요. 쓰고요. 그다음에 색깔 변화를 조금 줄게요.
무수히 많은 색들이 서로 얹고 얹어서 그 색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라. 자, 이런 식으로 얹어 나가면 되세요. 그래서 사과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방향감, 색깔 얹는 거 이제 조금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색감을 곱게 얹어 나가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 곱게 사용하기, 그리고 외곽선 진하지 않게 연하게 쓰기,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색보다 많은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한 비슷하고 다양한 색깔을 많이 사용하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